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제주관광 태국인 55명 행방 묘연 불법 체류, 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주 단체 관광에 나선 태국인 55명이 또다시 행방이 묘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뭐 예상된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나흘간 전세기 타고 온 697명 중에 417명을 입국을 불허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 또 입국을 허가한 사람들 중에 55명이 또 행방 묘연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불법 체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지난달 3일에도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태국인 166명 중에 36명이 이탈을 했고 지금까지 소재 파악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비자로 입국해 가지고 90일 체류 가능한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무비자로 입국을 해 가지고 결국에는 불법 체류자가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게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관광에 이제 무비자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불법 체류를 하게 되는데, 이미 이제 태국인이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 태국인 네트워크가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중국인, 베트남인, 우즈베키스탄 모든 네트워크가 다 형성이 되어 있고 SNS로 다 연결되어 있고 직업 소개 연결망이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거주하는 거,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해서 부동산, 그러니까 거주하는 거, 각종 성매매부터 마약, 취업, 이런 모든 네트워크가 다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역도 그렇고 보따리 무역을 많이 하겠죠. 네, 이런 게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55명이 그냥 달아나는 거죠. 또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도뿐만 아니라 한국에 예를 들어서 계절 근로자로 온다 그러면은 그 나라가 태국이다 그러면은 그 태국에서 이미 모든 그 기획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받고 기획을 다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태국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데 다 연결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다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한국에 오면은 취업까지 연계해주는 시스템, 이러한 불법 시스템들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낱낱이 조사해가지고 한 방송국하고 아주 집중적으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정황이고, 그런데 이제 이 해외 공간 영사가 돈 받고 비자 장사, 그럼 이제 비자 장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한국 대사관 A씨가 있으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보면은 알선자가 있죠. 요 A씨라는 이 영사하고 친분이 있는 알선자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베트남 현지 브로커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 현지 브로커가 알선자를 통해서 대사관 영사한테 이렇게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비자 발급 청탁을 하고 2,8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했다, 금품 제공했다, 이렇게 나오죠. 네, 또 베트남 이 브로커 현지인 외국인이 요 베트남 현지의 브로커한테 또 접근을 해갖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입국 희망 베트남인은
금품을 제공하는 거죠. 1인당 $10,000, 제가 얘기했죠. 1,000만원, 700만원, 1,000만원을 브로커에게 주면은 이 브로커가 이 현지인이죠. 네, 베트남인이 또 이제 한국인 브로커한테 주고 요 중간에 알선하는 자를 통해서 대사관 영사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또 허위 비자를 신청하게 되는 거죠. 요 담당 영사한테. 그러면 요 담당 영사가 비자를 발급해주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비자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제보했다가 굉장히 많은 협박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도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 막 이렇게 이제 협박을 받았는데 허위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라니까요, 사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민 동포청을 설립해야 된다. 뭐 이제 중국의 뭐 조선족 동포라든지 또는 해외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의 그 네트워크를 회비를 걷어요. 이게 세금으로 쓰지 않습니다. 스스로 회비를 걷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비정부기구로. 그렇게 해야지 국민 세금을 예를 들어서 나는 중국의 조선족이다 그러는데 그 사람한테 우리 그 세금을 쓸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한국 국적을 받았을 때 국민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전개할 수는 있겠죠. 이거 우리가 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유대인의 그 유대인 네트워크 흉내 내느냐고 우리도 그렇게 했다가는 도리어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이가 그 이민청을 추진한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이민청 추진에 거는 기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민청 신설 및 운영 준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민청뿐만 아니라 저도 처음에는 이민청에 굉장히 제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비리가 막 전개되고 대한민국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해외에 있을 때 야, 한국에 이게 진짜 필요하겠다. 호주에도 이거 이민성이 있고 이 이민성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막상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아니 부정부패 천국에다가 불공정 천국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나라는 망합니다. 망해요. 그래서 외국인 정책 잘못 쓰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외국인 투표권도 어떻게 외국인 투표권이 있나? 일본은 외국인 투표권 허락 안 해요. 네, 미국도 안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인들이 투표하게끔 돼 있지 외국인 투표하게끔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출산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 인구 감소 지역을 외국인으로 채운다. 네, 이 지금 인사이트 기사를 보면은 10월부터 인구 감소 지역 외국인으로 채운다. 그 이제 외국인들을 채운다라는 건데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지. 이 외국인들 다 채우고 외국인들한테 투표권도 주고 그러면은 대한민국 나라가 아니라 외국인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 단체들은 불법 체류자 40만 명이 육박하다. 체류 합법화 정책을 시행하자. 40만 명이 되니까 이 40만 명을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하고 체류 합법화를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네, 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불법 체류자 40만 명에 대한 합법화 이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인데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비자 장사하는 이놈들 먼저 잡아내야 돼요. 이 공무원들, 영사놈들, 뭐 훌륭한 영사들도 있겠지만 요런 놈들, 영사, 대사놈들이 요런데 연관되어 있는 놈들이 있는가를 조사를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사들한테 이런 얘기 했다가 굉장히 강력한 협박 비슷하게 받았는데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책임질 수 있냐 그랬는데
사실로 다 드러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 저 출입국 공무원들, 법무부 공무원들이 이쪽으로 연루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해내지 않으면은 이렇게 누군가는 이권을 챙겨가지고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고 결국에는 체류 합법화시키고, 이거 반복하다 보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외국인들 또 투표권도 주고 해가지고 망하는 겁니다. 야구방망이로 차량 11대 파손한 20대 불법 체류 여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 기사가 8월 5일에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범죄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태국 관광객 20%가 잠적했다. 제주 불법 체류 우회로 비상, 이렇게 나오죠. 네,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공무원들하고 연계되는 부분들도 조사해내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연루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허위사실 유포다 해가지고 저를 굉장히 많은 제재를 가하려고 했는데, 근데 사실로 다 드러나잖아요. 내가 모든 사실을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합적인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불법 체류 천국이 되고 외국인 범죄 천국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는 더 심화되고 외국인 투표권, 그리고 지방 정부 이런 식으로 해서 러시아의 친러 세력들이 독립을 하죠. 독립. 나중에 우리는 중국을 따르겠다, 우리는 북한을 따르겠다 해가지고 독립할 경우에 통제할 수 있는가? 제가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국민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